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26일 자정이 다 돼갑니다. 27일 자정이 땡 하면 올릴 고고TV가 왔습니다. 보통 고고TV가 하루에 3개는 근래에 좀 찍어서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당 한 10분씩 찍어야 되는데 말하다 보면 한 20분씩 되는데요. 20분씩 하루에 3개 찍는 게 힘들어요.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고고TV 같은 경우는 모든 목표가 내년 총선에 잡혀 있어요. 처음에 고고TV가 개설할 적에 언급했다시피 문재인을 치고,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총선을 이겨야지만이 내 임무가 끝난다 해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0을 올리는 게 고고TV의 방송입니다. 근데 근래에 와서는 아주 토가 나올 정도로 징글징글해요. 이 정치평론을 필부가 하고 있는데 유명하지도 않고 돈도 하나도 못 벌고, 그래서 오늘은 2개만 올렸는데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와요. 이번 영상은 신당 문제인데요. 그 누구도 신당이 성공하리라고는 지금 안 보고 있죠. 근데 고고TV에는 대단히 가능성이 많다고 신당이 성공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살살 들어가 보죠. 이걸 녹화 시작이 10시 30분인데, 현재 저녁 9시까지 나오는 뉴스가 핵 확장 억지력, 북한 핵 확장 억지력, 그걸 위해서, 나토식 핵 그룹 회의를, 신설한다. 그죠? 워싱턴 발언을, 4월 27일 새벽에, 미국에서, 쌍으로 김건희 부부가 쌍으로 정상회담하고 그럴 텐데, 워싱턴 발언을 발표할 것이다.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럴 수가 없으니 최소한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한국에 갖다 달라. 이건데 전술핵 배치 못 주겠다. 대신에 핵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의견을 듣겠다. 근데 결정권은 미국만 가진다. 그리고 한국은 절대 핵무장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발표한다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말하던 한반도 비핵화를 바이든이 벌써 천명했잖아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 남한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 전술핵 배치 안 되고 전략 자산도 배치 안 되고 그냥 결정권은 미국이 갖고 있을 테니까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2+2로 협의는 좀 참여해 줄게 이건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일, 그는 27일 날, 결과가 나오면 좀 말씀드리고, 지금 국힘 지지자들, 늙은 꼴통들의 노래, 그 다음에, 이재명 친문 지지자들, 개딸, 개주마, 개주씨, 친문 이것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고고TV가 만약에 우리 국힘이 지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개혁적이라면은 싸워주죠. 민주당 애들하고. 근데 둘 다 뭉거려지고 아주 너저분하게 퍼져가지고 아주 진물이 날 정도로 썩었으니 누구 편도 들기 싫어요. 이제는 고고TV가 보수주의자지만은 그러나 알아도 혹시 어느 순간에 분기탱천해가지고 한쪽을 조져버릴지. 심각합니다. 이것들이. 커뮤니티, 유튜버, 미셸리 기자, 이 한국인 교포인지 미국 국적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 해서 아주 윤석열을 극딜해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을 난자해버렸어요. 그 책임이 윤석열하고 국힘에 있는 거예요. 이혜리 기자, 워싱턴 포스트 이혜리 기자는 난 너무 부럽고 존경스러울 정도야.
응? 88년생. 우리 애하고 나이 같다 그랬죠. 우리 애 스킨 멍청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돈이나 뭐 더 벌려고 그래 그러는데 그래도 큰 돈도 못 벌고 이게 한국의 국힘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자들이 그런 친윤이라고 합시다. 친노 친문 이랬으니까 그 친김 김건희 지지자들이어 가지고 이 늙은이들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족같이 생긴 게 워싱턴 포스트에 있으면서 족같이 생긴 게 나 조씨란 말 되게 좋아해.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족같이 생긴 게 워싱턴 포스트에 있으면서 미국 인척 하노. 너 낳은 시발년이 빨갱이니까 너 같은 해충이 설치지. 교통사고 나서 확 대지라 오커야. 김상기에 김상기. 대한민국의 주소를 가진 김상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응? 이 김예리 기자 얼굴 보니까 얼마나 귀엽게 생겼어. 지성적으로 생겼어. 이것들이 김건희를 따라가는 것들이, 지금 이게 국힘의 25% 남은 지지자들이에요. 한호, 노무현, 시발령, 빨갱이, 해충, 교통사고, 뒤져라. 이것들이 맨날 이런 식으로, 난장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 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런 게 고고TV 댓글에도 꽤 달려요. 걸로 와서는 다 탈퇴를 시켜요, 맨날. 하루에 몇 개씩. 그러면은, 과거에 이거보다 더 심각한 댓글이 저한테도 달렸었어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미셸리한테. 솔직히 대한민국과 국힘과, 대통령실은. 근데 대통령실 죽었더라고. 윤석열이 일단은 폭탄 던지고 나면은 서로가 그냥 윤석열을 옹이하고 보호하려고 루저들끼리 싸우고 있죠. 루저들끼리. 대통령실 루저, 김건희의 루저, 국힘의 루저, 국회의원들이라는 것들이. 그죠? 지들끼리 윤석열을 보호하자, 김건희를 보호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고 공천을 받는다, 월급 타가지고 간다. 응? 이게 지금 국힘이 망가지고 뭉개지고 아주 썩은 내감수가 나는 거예요. 이런 놈들 지지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재명이라는 놈, 나 이재명 말하기 싫어. 장경태라는 놈이 김건희 부부가, 난 김건희 부부라 할래? 윤석열 부부라 안 할래? 실제로 김건희가 대통령이야. 요번에 미국 가서 사는 거 봐도. 김건희 부부가,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죠? 아니다. 이거는 군공항일 것 같아. 미국에 도착해서, 호내린들, 그러니까 백인들 말고 흑인, 유색인들, 윤석열이 이제 허거해가지고 이게 뽀뽀 쪽 하잖아요. 쪽했어. 쪽한 게 문제야. 솔직히 말해서. 허거만 하면 되고, 이거만에 갖다 대면 돼. 이걸 가지고 장경태라는 놈이 말이지, 그게 미국에서는 윤석열이 말이지, 성적 학대한 거다. 이러니까, 이놈도 이 정신이 이상한 놈이에요. 장경태라는 놈. 몇 살 먹었는지 오늘 찾아봤더니 83년생이야. 그러니까 41야. 41쯤 됐으면 이놈 결혼했나? 준석이처럼? 똑같아. 준석이나 이놈이. 이런 걸 가지고 올리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만큼 이놈들은 좌파, 진보, 민주당 지지 세력이 윤석열을 혐오스럽게 보니까 이런 걸 올려가지고 억으로 끄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윤석열이 지금 미국에 간 것에 대해서 또는 김건희 부부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국민의 65%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걸 바탕으로 얘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윤석열이 잘하고 국민이 50% 이상이 지지를 하면은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죠. 위세에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허물어지고 이게 막 망가진 국힘하고 저격하는 거라고. 얘 조롱하는 거죠. 정치적인 의회가 아니에요. 얘는 건 조롱하고 그냥 열심히 먹어라. 족같이 이렇게 족같이 이러고 만나버린다고. 이걸 갖다가 죽자 살자 달려드는 국힘이 이것들도 문제라는 거죠. 응? 뭐 팽팽하면은 몰라. 그럼 장경태라는 놈도 이런 말을 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국힘 놈들도 이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고, 너희들이
김건희 그렇게 보호하고 윤석열 그래 보호하고 옹이하고 김건희 그래 빨아대니까 얘가 그냥 장경태라는 툭 던지면서 한번 반응을 보고 툭 던져 본 거야. 이거라 죽자 살자 다른게 게 이제 나는 장경태라는 놈보다 이 장례 차례 놈을 더 비호감으로 봐요. 이 장경태를 오늘 나무 위키를 찾아보니까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오만 알바하고 맨 밑바닥에서부터 정당 생활을 해서 간신히 동대문을에서 민병두를 갖다가 제껴버리고 동대문을에서 당선이 됐더라고요. 응? 입지적인 인물이지. 민주당 쟤네 입장이면은 그래서 서울시립대 나오고. 근데 이 장례 차례 놈은 흔적이 없잖아요. 뭐 하던 놈인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죠? 이런 놈이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장례 차례라는 놈이. 그 다음에 장례 차례도 장경태도 최고위원이고 장경태라는 놈이 네 대가리에는 빈곤 포로노뿐이 없냐? 포로노뿐이 없냐? 그럼 조지 더블 부시도 성적 학대인가 하고 사전을 탁 뿌리고 이준석식 방식이죠. 이준석 정치하는 방식이. 그만큼 빌미를 제공한 거야. 김건희가 뽕뽕뽕뽕 샥샥샥샥 하면서 근데 태영호란 놈이 나오죠. 아우 나 죽겠다 진짜 태영호 얘 때문에. 태영호야말로 우리 늙은 꼴통들의 노래에서 합창으로 한 태영호를 치자니 더 더럽고 성스러운 민주당이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장경태 똑같이 더 더럽고 성스러운 민주당이다. 그래 장경태 얘는 노는 거야. 이준석이 같이 툭툭 던지고 반응 보고 그냥 그래 그럼 말아 이런 식인데 죽자 살자 달려드는 게 국힘이에요. 더 태영호란 놈이에요. 이놈도 최고위원이네. 이게 한계예요. 국힘이. 공학적으로 늙은 꼴통들한테 지지받고 이렇게 공격해야지 지금 공천받을 줄 알고. 근데 국민들이 있는 걸 보면서 둘 다 싫은 거야. 이제는. 둘 다 싫은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국민들한테 양당 정치, 강도 아니야. 양당. 양썩은 정치, 양강 정치가 아니라 양당, 양썩은 정치에 대해서 아주 혐오적으로 지금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정치 없이 말이죠. 오늘도 떠난다마는 정처 없는 내 발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신당이 솔직히 금태섭이가 약해요. 저도 그건 아는데 금태섭이가 논리적으로 아주 정연하지만 약하죠. 대중성도 약하고 그 다음에 상징성도 약하죠. 신당에. 그게 이제 대권 주자냐 거물 정치냐 이러는데 자꾸 대권 주자 거물 정치인을 집어넣어서 과거에 김종필, 정주영, 안철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신당이 안 된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라 이거야. 금태섭은 제가 말했을 때 간사 정도, 총무 정도고 움직이는 건 김종인 씨가 움직이고 있어요. 김종인 씨가 마지막 승부수를 걸은 거예요. 한 번은 박근혜를 대통령 해줬고 한 번은 문재인 해줬고 마지막에 박근혜도 오고 문재인도 그렇게 실패하지 말고 윤석열을 해줬어요. 윤석열이가 박근혜 문재인보다 더 이상한 거야. 그러니 안 되겠다 깨야 되겠다 하는 게 김종인 씨의 구상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태섭을 위해서 뭐 도와주겠다. 깊이 관여 안 하겠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김종인 씨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따다다 딴딴딴 마지막 승부를 던진 거예요. 김종인 씨가 관리하고 장악해 들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이것을 보고 있으면은 양당 쪽에서는 민주당 주력이나 국힘의 꼴통 주력이나 그 민주당은 586과 친명 국힘은 저것들은 그냥 꼴통들이야, 꼴통. 응? 꼰대도 못해, 이제 보니까. 꼴통도 못했잖아. 썩은 거 써. 양쪽 다 아주 이상해. 민주당 애들은 바퀴벌레 군단. 국힘은 좀비 군단. 이것들이고 싸우고 있으니 국민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당에서 신경도 안 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선 끝나고 1년 동안 국힘이 잘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의 전형적인 폭력이 민주주의, 특히 국힘 보수를 갖다가 압살 과정에 들어갔고, 그죠? 윤석열의 무능과 무지와 무식이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지율이 40% 넘는 걸 경우는 없다 이제. 그죠? 그 다음에 국힘은 윤석열과 김건희만 옹호하기 위해서 오만 설화와 궤변이 이제부터 창창하게 펼치실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들어가 버렸어. 응?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정당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요번에 국민들이 봤고, 민주당은 문재인이 날아가고 국힘 저런 것들한테 정권을 뺏기고 그걸 갖다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란 저런 사탄과 같은 놈, 생양아치라 그러죠. 사탄도 못해, 이 새끼는. 생양아치가 아직도 총선까지 가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점점 국민의 원성은 더 심해질 것이다. 요번에 그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은 국힘 윤 정권의 총선 승리 전략으로 긁어 놓은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지금부터 잡아야지. 녹취록 몇 개 터뜨리다가, 송영길이 나 들어가서 자취조사 받으려니까, 오지 마. 우리 시간표대로 할 거야. 응? 이재명도 지금, 그렇잖아. 이재명을 갖다 잡으려면은, 전번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들어갔을 적에 부결시켰잖아요. 그거 벌써 두세 달 지났죠? 2달 넘었죠? 곧 또 체포동의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죠? 그냥 놔두는 거야. 이재명 플러스 송영길 돈봉투로 1+1으로 옵션, 대장동 플러스 돈봉투 1+1으로 총선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야. 적대적 공정관계. 그것뿐이 없어, 국힘애들은. 다른 걸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응? 그럼 국민들이 앞으로 1년 동안 그거를 보고, 그죠? 이재명 플러스 송영길, 이쪽은 국힘 지도부, 또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 이걸 보고 질려버린단 말이죠. 응? 그거를 보는 거죠. 그 틈새 공간이라는 게 더 크다는 거지. 저쪽 좀비 정당이나 이쪽 바퀴벌레 정당이나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점점 저 공간은 더 열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김종인 씨가 그러죠. 근데 그걸 말하기 전에 이 누구야? 최재성이라는 놈이 있어요. 최재성. 얘가 약간의 전술은 구사해요. 약간의 전술은. 애가 말하는 거 뭐 했다 깠는데 간혹가다 재미있고 말도 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전국을 찌르는 말을 간혹가다 하더라고. 판도라고 보면은. 최재성이라는 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제3대안, 신당을 요건을 갖추려면은 첫 번째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고 대선 주자급의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대선 주자급이 없으면 유권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저는 요번에 다르다고 봐요. 과거의 명망가 중심으로 김종필이야 워낙 거물 정치인이었으니까, 정주기 워낙 거물 경제인이었으니까, 안철수는 워낙 희망의 아이콘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실패했는데 금태섭이가 성공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요번엔 다르다고 봐요. 요번에 일반 시민들이 시민 말고 일반 시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저 양쪽을 좀비 정당과 바퀴벌레 정당을 균열을 내리라고 봐요. 성공을 못 하더라도 양쪽을 반드시 균열을 내리라고 봐요. 그래 이 최재성이라는 놈이 대선 주자가 없으면 유권자들은 짜장면도 먹기 싫고 짬뽕도 싫다. 그렇다고 단무지만 먹을 수 없지 않느냐. 파라독스가 끝내죠. 근데 단무지가 안 돼요. 짜장면을 엎을 것이며 짬뽕을 너희 면상에 던질 것이다 하고 저는 봐요. 단무지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야, 막 짜장면, 짬뽕은 단무지 없으면 맛없잖아. 닝닝해가지고. 그리고 또 장재훈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네. 실현 가능성이나 구축 여부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만 잘하면 된다. 제3당 신경 쓸 것도 없다. 성공하지 않는다. 이런 놈이 있기 때문에 제3당이 성공하는 거예요. 장재훈이나 이런 놈이 있기 때문에. 이놈이나 홍준표는 적발적인 초공 갖고 있지만 큰 전략이나 숲을 못 보는 놈들이에요. 이런 놈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망하고 있고 국힘이 망하고 있다는 걸 얘네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신당의 중요성은 얘네들이 지금 평론가 얼치기들이 평론하기를 신당이
신당이 나오면은 민주당보다 국힘, 여당의 타격이 크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둘 다 깨는 거야, 이 부분에는. 어? 그래, 이 금태섭이가 저기 뭐 부산에 있는 이혜영인가 김혜영 걔도 만나려 그럴 것이고, 과거에, 양당 정치에 혐오를 느끼던 비판적인 정치를 만나려 그럴 거예요. 응? 제가 과거에, 계획적이고 지금 현재 정치를 안 하고, 지난 총선 때 출마 포기 선언한, 삼선 의원을 과거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징글징글하다 그래요. 양쪽 다. 죽어도 난 정치 안 한다 그러고, 죽어도 나는, 뉴스도 안 본다 그래요. 응?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양당 정치를 깨는 것이 신당뿐이 없는데, 금태섭은 추석 때까지, 제3지대, 그 신당을 깃발을 꽂을 것이다 하는데, 추석 전이죠. 그럼 추석 전에 꽂으려면은, 그 바로 전에 꽂으면, 그 전에 한두 달 전에 꽂아야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추석 밥상 민심이 올라오고 있고, 또, 6개월 전에 깨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지금부터 3, 4개월 안에 세팅을 해야 돼요. 응? 6개월 전에 폭발적으로 신당 물결이 나야 되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눈치를 보면서 갈까 말까 자꾸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신당 쪽에서 내놓는, 그 메시지를 보고, 이게 보면은, 한 3, 4개월에 끝내야 돼. 김종인 씨도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 따라서, 이 신당이라는 것을 지금은 그냥 양쪽에서 싸우고, 국민들이 혐오스러우면서도 재미를 보고, 막 유튜브 보고, 그냥 얼치기 평론가 얘기를 듣고 있으나, 그게 곧 한계점에 와요. 응? 그래서 내 초도에 미쉐리를 공격한 그 국힘 지지자, 늙은이, 뭐, 족같이 생긴 게, 미국인 척하노, 이 시발려나, 뭐, 어쩌고 저쩌고 빨갱이냐, 이런 걸 올렸고, 그 장경태라는 놈이나, 장경태를 공격하는 장예찬이나 태영호의 더러운 입을 옮긴 거예요. 응? 똑같은 놈들이죠. 이런 놈들이 부각되는 세상이니 솔직히 고고TV도 이런 방송하면 대단히 스트레스 받아요. 평상시에 욕을 전혀 안 써 나는. 응? 우리 애새끼들 그냥 성질나면 욕 한 번씩 할까. 근데 맨날 이런 것만 보는 거야 국민이. 그렇더라고. 이것이 유머가 아니라 희화되는 것도 아니고 조롱이 나오고 욕질이 나오고 이상하게 막 이상한 것들만 맞고 양당을 지지하고 있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